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앞서서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소비 트렌드를 앞서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비 트렌드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네, 앞서서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미 작년부터 불거진 내용이지만 네. 유통업계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거 아닌가요? 경계가 허물어진다라는 네. 표현보다는 유기적인 연결이 좀 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소비 패턴이라면 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일정한 패턴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채널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온라인도 있고요, 모바일 채널도 있고요, 홈쇼핑 채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살 때도 백화점에 가서 구매하는 것과 홈쇼핑에서 구매하는 것, 또 모바일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 가격이 전부 다르죠. 네. 그래서 고객이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옴니 채널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마트에 내 물건을 사러 가는데 거기 물건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마트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재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주문을 하는 거죠. 대신 가격은 온라인 가격과 오프라인 가격이 동일하다. 받는 서비스가 동일하고 실제로 동일한 제품을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채널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멀티 채널과의 차이점은 멀티 채널은 각각의 개별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재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대표적인 백화점인 메이시스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창고 같은 것들을 실제로 두고 있죠. 그래서 지역마다 물류창고 같은 것들을 둬서 아마존 제품을 아마존 온라인에서 사지만 실제로 제품은 거기 가서 가져가도록 하는 시스템. 반대로 월마트는 오프라인이 강했는데 이제 온라인 쪽에서 구매를 해서 오프라인의 락업이라고 하는 그 창고에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은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채널이 등장하게 된 주변 여건들을 살펴보시면 먼저 유통시장의 성숙기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또 하나 이제 주변 여건 중에서는 ICT의 발달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 유통 채널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각각 국가의 소매 시장의 발전 강도를 봤을 때 현재 유럽 쪽이 가장 강한 소매 시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은 이미 성숙된 시장, 그리고 이머징 국가로 내려갈수록 이제 더 낮은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성숙된 시장 자체가 결국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된 시장에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한 다른 모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옴니 채널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이 향후 소비 세대의 움직임, 미국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가장 강력한 소비 세대라고 이끌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불과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노령화돼서 네. 거의 소비를 못하게 되는 그런 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밀레니얼이라고 해서 지금 90년도부터 82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2030년 되면 가장 많아지고 네. 가장 더 주도 세대가 되거든요. 그런 이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스마트와 모바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옴니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세대의 구매 의사결정은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옛날에는 TV 광고라든지 이런 단일 채널에서 인지해서 사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각해서 로열티, 충성도를 가지는 그 단계가 제품을 사는 단계에서부터 사이트를 검색하고 리뷰를 읽고 광고를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비디오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사고 나서도 이것을 SNS로 공유하고 리뷰를 올리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다단한 그런 형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재고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옴니채널의 흐름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옴니 채널에 대해서 앞서 소개해 주시면서 네. 이마트 온라인과 같은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옴니 채널인가요? 옴니 채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다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국내에는 아직 옴니 채널이 확산되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정확하게 같습니다. 어떤 게 옴니 채널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나오는데요. 버버리가 네. 그동안 굉장히 성장 정체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루이비통이라든지 다른 쪽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이제 공장화를 하면서 명품이긴 하지만 마치 메스티지처럼 굉장히 물량으로 밀어붙였고 그것이 중국에 성공한 반면 버버리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버버리의 새로운 그 전략가가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서요. 런웨이 같은 신제품 소개를 애플 쪽에서 직접 생중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전 직원이 아이패드의 앱으로 네. 고객을 응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실제로 지금 아이비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시스템 이전부터 옷에 부착한 태그를 이용해서 이 고객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왔고요. 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구글과 같은 여러 이 온라인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마케팅을 확대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정체되었던 2010년도까지 정체되었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09년도에 적자였는데 2011년도에는 무려 이제 300억 불 이상의 흑자를 보면서 네. 크게 이익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실제 주가도 2009년도 대비해서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60% 이상의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유통 채널 내에서는 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국과 같은 성숙을 넘어선 그런 시장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종의 타겟 마케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뢰들을 또 보시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관련된 기술 측면에서 조금 전 언급드렸던 애플의 아이비콘.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이건 뭐냐면 그냥 고객은 아이폰을 들고 매장을 지나갈 뿐인데 네. 메시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과거에 꾸준하게 어떤 화장품의 모델을 계속 사왔다면 네. 그 신제품이 나온 것을 내가 그 매장을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관련된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이런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형태의 이제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RFID를 이용해서 물건 재고 관리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NFC를 이용해서 내가 산 어떤 물건들을 백화점에 가서 NFC로 찍으면 바로 이제 제공해주는 네.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도 앞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한 앱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걸려있는 청바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게 어떤 제품이고 입었을 때 어떤 핏이 나오는지 네. 바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옆에 그림은 뭐냐 하면 실제로 이 가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침대 옆에 이 가구를 놓으면 어떠한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지를 미리 앱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서서히 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기술도 백업되고 있고 실제 결과물도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굉장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백화점을 입점하는 등 단순한 흐름을 생각했는데 좀 더 옴니채널 더 유기적이고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많이 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내 관련주까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도 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신흥국 시장에서 이제 가치가 너무 통화 가치 하락하는 것을 좀 방어에 나섰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터키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6.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존의 7.75%에서 12%까지 인상되는 흐름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10%까지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네. 이와 함께 LG U+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LG U+ 지난해 순이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영업이익이 5,42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과 대비했을 때 327%의 순이익의 상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LG U+, 지난번에 발표가 됐었던 SK텔레콤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죠. 통신주들의 선방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신흥국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또 지금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까지 짚어드렸는데 다시금 옴니 채널로 돌아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우선 옴니 채널에 대해서 설명은 꽤 드렸던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아직 좀 미비하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더 유망한 종목들은 꽤 많을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실제로 수출 쪽에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분명히 좋아지겠지만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지는 속도가 느리다면 아마 실제로 수출 쪽에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성장 둔화라든지 대외 요인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올해 이제 예상했던 3% 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수를 키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수를 키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건설업, 부동산 가격을 부양한다든지 아니면 유통시장 같은 것들을 키우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컨텐츠 시장과 함께 유통시장을 키운다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내 유통주들의 흐름도 좋아질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옴니채널의 단계까지 간 국내 유통업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마트가 온라인, 오프라인 품질이 똑같고 가격도 같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마트 같은 경우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신세계나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고 또 고객의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옴니채널을 구축했을 경우에 시너지는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유통주를 안 봤던 결정적인 이유는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성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좋게 만들거나 무언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낳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통주는 이와 같은 흐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이런 전자 관련 종목군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 가격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체험존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체험존의 확대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가격에 일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재 이런 전자제품 유통 쪽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GS 홈쇼핑이나 이런 홈쇼핑 종목들, 인터파크 같은 종목군들은 현재 너무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 향후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옴니채널의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연령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온라인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데 대신 오프라인에서 그 제품을 직접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골라서 구입을 하는데요. 네. 이런 소비 패턴이 좀 더 확장된 게 바로 옴니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옴니 채널 같은 경우에 일단 굉장히 유기적이고 네. 그 경계가 좀 허물어지기도 하고요. 좀 더 복잡 다단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형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도 점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관련주까지도 점검해 드렸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